에서 살고 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통일되고 저절로 인류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프타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나 후반전을 반드시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북한과의 후반전을 치러야 됩니다. 후반전을 치르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후반전이 전쟁이 될지 아니면 정치전이 될지 아니면 사상전이 될지 심리전이 될지 외교전이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후반전을 치러가지고 이 6.25 남침전쟁을 마무리해야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아직도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나라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미래는 결정되었다. 어떻게 결정되었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자유통일되고 인류국가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미래는 불안한 것입니다.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희생이 치러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근사한 이 나라는 우리 선배 세대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정당한 대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 40대, 30대, 20대 세대가 공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통일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인류국가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일에만 전념하고 이기주의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후반전을 전쟁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그런 재앙을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후반전이 어떤 양상의 전쟁이 될 것이냐 그리고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망을 한다면 대충 세 가지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 자유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이 적힌 대로 북한까지 흡수를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자유를 줘가지고 북한 사람도 우리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자유통일이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인류국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식으로 분단이 오래 가는 것입니다. 벌써 분단된 지가 63년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앞으로 한 100년 더 간다 하면은 한국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이 대결하는 상태로 100년을 더 간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끼리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가 바깥으로 뻗지 못하고 국내적으로 분열되고 군사비는 군사비대로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외세가 개입을 하고 해가지고 아마 지금 수준에서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적합통일이 되면은 야만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는 3갈래 길입니다. 3갈래 길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자유통일하느냐, 분단고착이 오래 가느냐, 아니면은 적화통일 당하느냐. 이처럼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 이 한국의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내년 6.25 60주년 행사를 잘 치러야 될 것입니다. 6.25가 어떤 전쟁이었느냐 하는 데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리와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신 여러분들이 혼자만 알지 마시고 그것을 전쟁을 모르는 세대한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국민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고 온 기자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라고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되더라. 해방이 언제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좀 있는데 건국이 언제 되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 3시간 동안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는데 아마 수십 명을 만났겠죠.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건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교육의 실패죠. 1945년에 8월 15일에 광복이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위대한 건국세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세웠어요. 그러나 45년 8월 15일은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세운 1948년 8월 15일 우리의 생일, 대한민국의 생일을 아는 학생이 3시간 동안 찾아다녀도 한 사람밖에 없더라. 이것은 그동안 우리 기성세대의 교육의 실패, 지난 한 10년 동안 좌파 세력이 득세하면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에 유리한 것은 가르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불리한 것만 가르치고 김정일이한테 불리한 것은 안 가르치고 김정일이한테 유리한 것만 가르친 이런 역사 교육, 현대사 교육의 실패가 지금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또 다른 여론조사에 국가보건처에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19살 이상 중에서 약 15%는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15%의 어른입니다. 그러면 인구로 치면 한 500만 명이 돼요. 500만 명이 6.25가 김일성이 남침한 건지 우리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일본이 친 건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국민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6.25 전쟁은 일본이 친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친 것이다. 또는 미국이 북한을 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른 중에서도 15% 전체 인구의 500만 명의 어른이 6.25를 누가 일으켰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500만 명은 비록 키가 1m 80cm가 되고 미남 미녀고 컴퓨터도 잘하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하고 있지만은 한국인이 아닌 것입니다. 6.25가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젊은이는 모르는 국민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무슨 마음을 갖게 되느냐. 대한민국을 별것 아닌 존재로 보게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를 공짜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게 되고 기성세대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김정일에 대해서 정의감이 솟아나지 않고 오늘 또 맞아 죽고 굶어 죽는 북한 동포에 대한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국심이 없고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대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매우 불안합니다. 미래가 매우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하다 하면은 뭘 불안하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괜찮은 나라고 이렇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왔는데 뭐가 불안하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불안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가 불안하냐?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황금대에서 왜 신립의 8,000 기병, 말을 잘 달리는 기병이 일본 군대한테 왜 전멸해버렸느냐? 이유가 간단합니다. 일본 군대는 조총을 가지고 있었다. 신립의 조선 군대는 활밖에 없었다. 활과 조총이 대결하니까 신립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대수진을 치고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국군은 대포밖에 없다. 그럼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비대칭형 전력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대칭형이다. 이게 활과 활이 싸우면 대칭형인데 핵무기와 대포가 싸우면 이건 비대칭형이라서 이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불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리한 게 있어요. 남한이 불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 북한은 남한에 거대한 침묵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침묵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루라기만 불면은 몇십만 명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동원을 해요. 어떤 식으로 동원하냐?